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도 된다. 술도 마셔도 된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며 타박이라도 들을 법한 이 주장들은 놀랍게도 30여 년 동안 노인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가 한 말입니다. 오늘은 와다 히데키의 책 80세의 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다.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다. 즉, 한 명 한 명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사인이나 나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죽음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그때 혹은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 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암을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살까?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까?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고,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절제하면 확실히 건강을 해친다. 대부분 암과 더불어 장기의 일부까지도 함께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암은 위를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폐나 그 밖의 장기도 마찬가지이다. 젊어서는 몰라도 80세가 넘어서 장기를 절제하게 되면 확실히 평소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암 절제술을 받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는 또 있다. 고령일수록 다른 장기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를 제거했다 해도 금방 또 다른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요쿠후카이 병원의 부검 결과 85세가 넘어서 암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절제할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이다. 의사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수술이 성공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해도 기운이 없어지지만요라든가 조만간 또 다른 암이 발견될지도 모르지만요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눈앞에 암을 도려내는 것이 전문의의 일이기 때문이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된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지장애에 걸리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도 수축하지만 감정이나 행동의 사령탑인 이마엽도 위축된다. 따라서 의욕도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인지장애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약밖에 없다. 즉, 조기에 발견해도 의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인지장애라고 진단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거나 역할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건망증이 시작되는 정도의 단계라면 오히려 의사에게 가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핵심은 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일이 아니라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해서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몸이 기억하는 일은 인지장애가 와도 여전히 할 수 있다. 억지로라도 행동을 하다 보면 몸과 머리를 쓰게 되고 몸과 머리를 자꾸자꾸 쓰다 보면 인지장애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검진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르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수치가 나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근거 또한 없다. 즉,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비정상인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에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랫동안 노년 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 정상이라는 증거이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실상이다. 80세 이후에는 대형 병원의 전문의보다는 이른바 동네 의사가 주치의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자 진료의 기본은 개인 맞춤형 진료이다. 이것은 70세나 8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나 신체 기능의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른함, 휘청거림,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고령자 진료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나 환자를 관찰하지 않는 의사의 진료 기준은 검사 수치이다. 약을 처방하여 정상치에 맞추는 진료를 치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치료는 반드시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준다. 약은 필요한 만큼만, 과다 복용은 독이다. 장기별 진료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약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내과에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 의사에게 가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는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한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고린 지점이 멀어졌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고 느끼는 점이 없는가?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 절제, 운동, 걱정, 신경 쓰기 가볍게 해낼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자제나 무리가 따른다면 몸과 마음에는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나하나는 소소한 일일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든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80세 이후에는 대부분 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암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항암 치료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80세 이후 암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암과 치매 모두 하나의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기보다 남아있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